네, 3월 21일하고요. 22일 공동 2개 하고 해축구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NBA는 저는 패스를 했고요. 좀 어제 썸 일반 갔으면 됐는데 뭐 배당 욕심에 많이 가가지고 주간은 최근에 10승 1패였는데 10승 2패. 그래도 뭐 아직 주간 잘 되고 있고요. 일단 해축이 지금 총 경기가 어제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9개 있는데 그래도 뭐 적은 건 아니니까 잘 가져가면 뭐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또 조합 구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농구 2개부터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SK하고 모비스는 뭐 이 경기는 SK가 직전 경기도 전시 감독 얘기한 대로 주전들出전 시간 어느 정도 조절 들어갔는데 뭐 완전 줄인 건 아니다 보니까 또 20점 차까지 벌어졌던 경기를 이제 잡으니까 이기고 싶으면 또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김선영이 와 너무나 좀 잘해줬고 또 원희도 잘해줬고 KT가 못한 것도 있고 그것도 잘 받아먹은 것도 있지 않나. 그래서 SK가 역전승을 했는데 동기부여는 당연히 모비스한테 있죠. 지금 창원 LG가 어제 이겼기 때문에 또 수원 KT는 또 졌잖아요. SK한테. 그래서 지금 모비스한테는 찬스죠. 근데 과연 이걸 잘 받아먹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 정규 시즌 내내 한 번 잡은 거 말고는 그때 김선영이 조금 샤클라 착각해가지고 1점 차로 졌었던 거 그 경기 빼고는 다 모비스가 졌어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왜 모비스는 수비를 못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SK는 수비를 잘하는 팀이니까 공격도 잘하고 근데 모비스가 SK 템포나 흐름에 말려가지고 지는 경기들은 그냥 거의 다 맥없이 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경기는 어, 직전 경기처럼 출전 시간을 주전들을 가져갈지 아니면 조금 더 벤치 자원들한테 기회를 줄지는 사실 전시 감독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힘을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운 경기는 아닙니다. 오늘 두 경기지만 저는 이 경기는 모비스 3.5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전하게.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뭐 전희철 감독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역배는 조금 도전하는 느낌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오늘 인터뷰 한 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저도 보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일찍 뭐 가실 필요는 없다. 아직 7시 경기고. 그리고 이 경기는 다득점. 제가 지난번에도 SK랑 수원 KT 경기할 때 저득점 안 보고 다득점 봤던 이유도 SK가 베스트 5를 계속 가동하고 주전들을 기용을 많이 하면 수비 밸런스, 수비 기조가 잘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저템포하고 경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SK가 속공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템포 늦출 땐 또 늦추거든요. 속공 찬스가 났을 때 얼리 오펜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서 그렇지 무지성으로 막 달리는 농구하는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직전 경기처럼 저는 득점력에 있어서 또 모비스도 이 경기에서 수비를 시즌 내내 안 되던 수비가 돼가지고 이 경기를 승리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기점이 좀 높긴 합니다. 158.5 기준에 다득점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정관장하고 부산 KCC는 뭐 이거는 정관장은 지금 어제 DB가 졌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으면 또 이제 6강 갈 확률이 꽤 높아지죠. 그래서 모비스 장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지금 3경기 조금 넘게 차이 나는데 남은 경기 수 생각하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장판의 경기라고 봤을 땐 기대하기 힘든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한 8경기 남았거든요. 그래서 정관장처럼 흐름을 또 탄다. 그러면 좀 모르긴 해요. 이 경기는 정관장 승보고 저는 4.5 정도로 이게 핸디가 늘어났다면 KCC 프렌 그 다음에 승호패 5무 어제 제가 가스공사 경기 5 봤던 것처럼 무 봤던 것처럼 승호패 무 봤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저는 장판이 연패 끊고 다시 하루 쉬고 만났던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그 경기에서 제가 모비스 승에 장판 프렌에 다득점 봤었죠. 그래서 다득점만 틀렸는데 이게 좀 무너질 수도 있었던 구간인데 결국에는 끝까지 하는 모습들 또 잡을 수도 있었던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장판이 최저점은 아니다. 아주 안 좋았던 10연패 이상 했었던 그 신기록도 세웠을 만큼의 그런 안 좋았던 흐름에서는 이 경기력도 그렇고 선수들의 멘탈도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전준범도 괜찮은 활약 보여줬고, 라렌도 그렇고 더블 더블 해주고, 또 이승현도 그렇고, 좀 이 주전들이 어쨌든 많이 이탈돼 있고 핵심 선수도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다양하게 선수들이 어떤 국내 선수들 한두 명의 득점 의존 외인 플러스에서 그게 아니고, 뭐 물론 직전적인 전준범이나 라렌이 두 명이 득점을 많이 해준 건 맞는데, 그 외에도 고르게 선수들의 어떤 득점 분포가 있었던 그런 경기예요. 그런 것들은 전 좀 고무적으로 봅니다. 지금 부산 KCC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한두 명한테 몰빵해가지고 뭐 100으로 치면은 뭐 레오 몰빵, 뭐 옛날에 뭐 김세진 감독 때 시몬 몰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장판이 6강 갈 수 있는 지금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직전 경기처럼 어떤 나머지 선수들 몇몇 핵심 스코어를 빼고, 전준범도 핵심 스코어는 아니죠. 몇몇 선수들 빼고 여러 명이 다양하게 득점 가져가는 거는 고무적으로 좀 볼 수는 있다. 우리은행도 결국에는 물론 이 김단비가 잘하기도 했고, 어제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썸한테 밀린 거잖아요. 다양한 득점 부포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김단비한테만 의존하고, 아니면 나츠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된 것도 있고, 계속 썸을 저도 본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핸디면은 장판이 투 포지션 안에서, 물론 4.5면 정관장이 마이너스도 있어요. 근데 투 포지션 안에서는 장판이 충분히 비빌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경기를 봤을 때. 그리고 언업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기준점이 높죠. 그리고 양팀의 성향상 다득점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애매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라렌을 억제를 해줄 수 있어요, 정관장이. 예, 누가 있어서 그렇죠? 오브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양팀의 외곽이 빵빵 터지면, 물론 직전 경기 맞대결에서는 오브라이언트가 출전 시간 적게 가져가고 버튼이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오브라이언트 때문에 정관장이 상승세란 말이에요. 오브라이언트 때문에 나왔을 때 정관장의 승률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전 경기 만큼의 9점 차로 벌어지긴 했지만 9점 차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저득점 핵언 더 뜨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랑은 양상이 다르다. 한 달 사이에 양상이 많이 다 바뀌었고, 이 경기는 저는 애매하긴 한데 저득점 볼게요. 이 경기는. 왜냐면 서로의 골밑은 많은 득점을 생산하기 쉽지 않다. 라렌이나 오브라이언트. 근데 외곽이 터지면 이거는 다득점을 뜰 수는 있긴 한데, 그 정도의 변수는 있긴 한데, 지금 장판이 외곽이 빵빵 터지는 거에 기대되는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직전 경기도 전전 경기보다는 2개 3점 메이드 됐던 것보다는 7개로 늘어나긴 했지만, 이거는 양팀 다 양궁쇼가 나오면 다득점 뜰 수 있는 기준점이 그만큼 조금 높다. 이거는 자득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축구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축구는 표 띄워드리면서 어제처럼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코멘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처럼 어제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제가 반영을 많이 할 건데 참고도 많이 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해외 예상 스코어만 띄워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알아야 할 거냐면, 해외 예상 스코어를 왜 궁금해 하세요? 제가 딱, 왜냐면 참고하실 수 있는 분들, 저도 초창기에 혼자 하고 이럴 때 해외 데이터도 참고하고 오면 이제 해외 예상 스코어도 보잖아요. 근데 저만의 잣대가 없고 줏대가 없으면 해외 예상 스코어를 보고 갑니다, 사람이. 내 분석대로 안 가고. 그러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예상 스코어에 의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제가 해외 예상 스코어만 안 띄우는 겁니다. 이해 가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시간 소통은 아니니까 뭐 바로바로 즉각적인 응답은 어려우시겠지만, 이것만 띄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분석이 주가 되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 저는 이거 신경을 크게 안 씁니다. 제 분석이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참고하는 거지, 이거를 먼저 보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분석이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산마리노 프렌을 봤는데, 이거 대체로 해외에선 다 키프로스 승에다가 뭐 마인 보는 데도 있고 그러네? 그러면은 나는 산마리노 프렌을 저득점을 봤다가 이거 보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 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대로 해서 결과가 다 나오면, 그럼 우리가 집 사고 차 사고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이미 샀지. 이거는 그냥 참고용이에요. 근데 이것만 제가 띄워 놓는다. 참고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는 참고를 못 하시고 의존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만 안 띄우는 겁니다.
원래도 이것도 언급을 안 드렸던 이유가 여러분의 혼동이 갈 수도 있고 제 코멘트 안 듣고 요거만 보고 나가시면 글쎄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얘네 예상 스코어가 뭐 잘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참고용이지. 근데 대부분 어쨌든 제 영상이나 다른 뭐 유튜브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이유가 여러분이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참고하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분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보는 거잖아. 근데 이것까지 의존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맹신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드컵 예선 우선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네이션스 리그 많이 틀렸어요. 근데 월드컵 예선이 아무래도 좀 결과값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월드컵 유럽 예선, 남미 예선 A매치 한 경기 있는데 유럽 예선 첫 경기예요. 첫 경기입니다. 첫 번째 키프로스하고 산마리노인데 뭐 적어놨다시피 키프로스는 수비수 안드레우 라이피스 빠지고 산마리노는 미드필더 라자리 빠집니다. 그래서 둘 다 어떤 잡바이지만 여러분 뭐 유럽 대항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자체가 잘 운영이 되는 편이에요. 산마리노는 완전 그 바닥 중에 바닥이고 뭐, 그, 피파 랭킹도 그렇고, 그래서 키프로스가 높은 건 아닌데, 그 산마리노는 거의 뭐, 유럽에서도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그래서 양팀 맞대결도 키프로스가 산마리노보다 뭐,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잘 이겼고, 이거는 이제 키프로스 승의 마에, 그 다음에 3.5면, 뭐, 굳이 그래도 보면 다득점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만나면 어떤 사마리너가 이 수비를 완벽하게 하면서 이 키프로스 공격을 잘 받아내냐 그런 축구를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수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키프로스 승의 마연에 3.5도 그래도 5점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외에서는 다 키프로스 승을 보는데 일반 승 보는데 마연에 언더 보는데 마연에 오버 보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갈린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몰타하고 그 다음에 핀란드예요. 그래서 핀란드가 예전 같았으면 이건 핀란드를 봤을 텐데 사실 핀란드의 이 저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당이 오르기도 했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몰타나 핀란드가 딱히 결장을 없고요. 뭐 여전히 이제 푸키가 핀란드 대표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리치 1부 리그 시절에 푸키도 그때 전성기였고 아마 노리치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 푸키가 뭐 그때 번뜩이는 공격력도 보여주기도 했었고 막 막 득점 뭐 30득점, 26득점 이렇게 기록도 했었어요. 그래서 챔피언십 시절에 특히 너무나 잘해줬었죠. 그래서 일부 와서도 어쨌든 뭐 두 자리 득점 기록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푸키도 팀과 함께 같이 전성기가 내려갔죠. 그만큼 푸키 전성기 시절의 핀란드면은 이거는 핀란드가 그때는 그래도 강했어요. 몰타보다는.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 그래서 뭐 유리한 건 핀란드가 맞아요. 몰타는 뭐 우리 여러분 뭐 영어 유학하러 한때 유행이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거 말고 우리가 뭐 몰타에 대해서 어, 알고 있는 축구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도 잘 없고. 그래서 이거는 다만 몰타 2프렌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지더라도 한 골 차로 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거는 뭐 무승부라는 결과물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역배가 나온다고 해서 놀랄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경기는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많은 골이 날 경기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몰타 2프렌의 저득점 보고요. 해외에서는 대체로 다득점 많이 봐요. 그래서 2대1 몰타승, 1대1 무승부, 4대1, 2대1 핀란드승. 다양하게 갈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입니다.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로 겨울에 이적한 잘레브스키부터 해가지고 수비 쪽에 빠지는 자원들. 리투아니아는 딱히 없습니다. 이 경기는 과연 우리가 폴란드 마인을 갈 것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데 폴란드는 사실 이런 본인들보다 약팀들 상대로 본인들 주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좋은 결과물을 못 냈기 때문에 황금 세대가 있을 때도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못 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부터 해가지고 뭐 자원들이 많았었잖아요. 폴란드 전성기 시절에 제가 선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 어쨌든 그 누구 생각이 안 나냐면 제가 도르트문트 물론 폴란드가 예전에도 엄청 옛날에 뭐 잘했던 구간도 있긴 해요. 폴란드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레반도프스키 뜨면서 잘 나갔던 구간 때 성적을 못 냈던 이유가 본인들이 주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 결과물을 못 냈어요. 그래서 뭐 슈체슨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에서 윙어 뛰었던 그 친구,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뭐 오래된 축구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름. 그 친구 있을 때 리즈 시절에, 리즈 시절은 아니죠. 이름값에 비해서 결과물을 못 냈던 이유가 레반도프스키가 국대에서만큼은 활약을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네임빌드 선수들도 딱히 합도 잘 안 맞았고, 그래서 딱히 비유하자면 세르비아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르비아보다 더 네임밸류가 있는데, 아니 비슷한데, 세르비아도 국제 무대에서 성적이 안 났던 것처럼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 그래도 오스트리아랑 선취골 먹기 좀 비기긴 했지만, 폴란드 저는 일반 승만 봐요. 그 다음에 3.5 저득점 봅니다. 그래서 저는 똥줄승 할 것 같아요. 1대 0이나 2대 1. 물론 이거 많이 날 수도 있지만, 폴란드가 이 리투아니아의 어떤 내려앉은 수비 상대로 공략은 해내겠지만 무너뜨릴 것 같은 기대감은 폴란드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최근에 뭐 네이션스 리그나 이런 데서도 성적도 안 좋고, 물론 네이션스 리그에서 만났던 상대들은 리투아니아급은 아니에요. 다 강팀들이었어요. 뭐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그 다음에 뭐 스코틀랜드, 프랑스, 유로에서 프랑스 만났고요. 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최근에 만났던 유로나 네이션스에서는 다 본인들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뭐 잘하는 팀들을 만났지 리투아니아급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로 예선에서 뭐 에스토니아라던가 라트비아 이런 애들 상대로 뭐 승리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몰도바 같은 애랑도 비겼고요. 그래서 알바니아가 원정 가서도 지고, 리투아니아 상대로도 반드시 얘네가 무난한 승리 거둔다는 보장은 없어요. 몰도바 원정 가서 졌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약팀 상대로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기 힘든 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폴마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고, 폴마가 나올 확률도 더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일반 승만 보고요. 그 다음에 3.5 저득점, 리투아니아 2프렌 좀 도전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안전하게는 3.5 프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2대1, 1대0, 3대1 이렇게 다 폴란드 승 보고요. 마인이냐 아니냐 그 정도 차이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마니아하고 보스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이제 드라구신 부상인 거 아시죠? 파스카누까지 빠지고, 공격 쪽에 미하엘라 신성 빠지고, 보스니아는 이제 가자고 베고비치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루마니아가 조금 아쉬운 게 수비 쪽이나 공격에 이렇게 결정자가 있다는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드라고신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핵심이기도 하고, 나머지 제 파스카누는 뭐 안 나와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스니아도 사실 에딘 제코 필두로 경기를 치러야 되고, 뭐 에딘 제코도 지금 튀르키에 가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 국제 무대에서도 에딘 제코 좋았을 때 보스니아 그때 조금 잘하긴 했거든요. 그때 보스니아 전성기 때 뭐 제코 있던 시절에 또 선수들 이름 또 생각이 안 나긴 하요. 오래돼가지고. 이것도 한 뭐 3, 4년 전이 아니죠. 그래서 제코 있던 시절에 피아니치 있고 그럴 때, 그래서 어느 정도 꽤 족적을 남기긴 했어요. 기대치만큼 올라가지 못했지만. 근데 지금은 동네 북이잖아요, 보스니아가 거의 결과물들을 보면. 그래서 오히려 루마니아가 어떤 되게 빅 네임급은 없어도 자국리그 선수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 구성으로 어쨌든 성적은 더 내고 있는 거는, 또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는 거는 루마니아입니다. 전체적인 조직력 이런 것들로. 그래서 보스니아가 뭐 네이션스에서 뭐 네덜란드랑 비기기도 했지만, 뭐 헝가리한테도 깨지고, 뭐 강팀들 상대로는 그냥 동네 북만큼 깨지고, 무엇보다 룩셈부르크 같은 팀한테 완패하고, 특히 원정에서의 기대치가 떨어져요. 뭐 아이슬란드한테도 지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루마니아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아쉬운 건 드라고신 못 나오는 거, 뭐 미하일라가 또 빠져서 공격이 옵션을 줄어드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사실 지금 보스니아는 제코 말고는 뭐 수비 쪽에 콜라시냐 지금 아탈란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또 가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콜라시나기 예전에 그 샬케 있을 때 잘해가지고 아스날 간 거거든요. 근데 아스날 가서 못하고, 그다음에 다시 샬케 갔다가 그때 강등 어 그 주범으로 찍혀가지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때 최종적 끝나고 팬들한테 맞을까봐. 그래서 뭐 그런
암흑기도 있었지만 뭐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백스리에선 좋은 스토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콜라시nak도 수비에 있지만 콜라시nak이 뭐 혼자 뭐 하드캐리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대될 수 있는 자원들이 딱히 없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이거는 루마니아 승에 다득점. 뭐 드라고신이 빠지기 때문에 뭐 보스니아가 무조건 골 넣는다는 건 아니지만 뭐 보스니아도 한 골 정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해외에서는 2대1이나 2대0의 루마니아 승. 보스니아 역배 보는 데는 없고요. 무승부 보는 데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도라하고 라트비아는 뭐 병신 대 병신 매치업인데 코멘트가 도움이 되시면 구독이나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영상만 딱 보고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무료잖아. 좋아요 누르는 거, 구독 누르는 거, 그죠? 어쨌든 이거는 병신 대 병신 매치업인데 안도라가 라트비아 아마 이긴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라트비아가 지진 않는다. 다만 우리가 라트비아 이거를 일반승 갈 바에는 고배당으로 이건 노리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트비아 햄무나 무투투렉, 뭐 일반승이 배당이 낮진 않아요. 근데 햄무나 무투투렉 아니 고배당으로 채시던가, 아니 이 경기는 병신 대 병신 매치업 뭐가 하면 되죠? 저득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라트비아 승 아니면 무승부 이렇게 갈리고 안도라 역배는 없습니다. 저도 안도라 역배는 안 봐요. 근데 무승부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아예 승패로 가실 분들 고배당으로 째서 가시던가 아니면 저득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하고 이제 알바니아입니다. 마지막 이제 유럽 예선인데 이거는 뭐 국민픽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값이 나면 좋고, 잉글랜드는 콜파머가 불투명하고요. 알바니아는 이제 수비수 히사이 윙백 빠지고 미드필더 미타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잉글랜드를 볼 수밖에 없지만 알바니아가 복병이죠. 뭐 아시다시피 알바니아가 뭐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유로에서 스페인 상대로도 잘 싸워서 0대1로 아쉽게 졌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상대로도 1대1로 아쉽게 졌고 선취골 넣었습니다만 연속골 먹히면서 근데 경기력은 괜찮았다. 크로아티아랑 비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 실망스러웠던 것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재정비를 어느 정도 했다면 아시다시피 광주에 자란 아사니도 있고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과연 이 투엘 감독 체제 하에서 월드컵 예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기추가 주목이 되기도 합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 뭐에서도 최근에 뭐 그리스전 빼고는 뭐 좋은 모습들 다 보여주기도 했고, 멤버 자체는 탄탄하고 잉글랜드가 뭐 일반승에 마인까지 해야 되고 혼자 오버도 내야 되는 그런 경기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알바니아가 유로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짐시티를 필두로 수비 밸런스, 그 다음에 또 아슬라니, 그 다음에 아사니, 얘네는 어떤 스타 플레이어 한 명한테 의존하는 축구는 전혀 아니죠. 조직력으로 짜임새 있는 수비를 바탕으로 이제 역습을 해가지고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축구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팀이긴 해요. 그런 변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홈 경기고 예선 첫 경기, 그래도 잉글랜드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잉글랜드 승의 마야는 다득점 보고요. 해외에서는 3대0, 2대0, 4대0, 3대1 다 잉글랜드 승을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걸리는 게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잉글랜드까지 봐서 이제 월드컵 유럽 예선 살펴봤고요. 6경기. 그다음에 친선 경기 하나. 총 내일 축구가 10개인데 하나는 뺐어요. 친선 경기. 그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미 예선 2경기 A매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 이제 에콰도르하고 베네수엘라입니다. 뭐 주간은 10승 1패였는데 10승 2패 됐고요. NBA는 패스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은 갈 거예요. 경기 많아서. 에콰도르하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승점 얘네는 진행 중이니까 말씀드리면, 베네수엘라는 지금 8위고 에콰도르는 5위예요. 승점이 7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남미는 다이렉트로 진출이 6위까지예요. 6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에콰도르는 간당간당하고요. 그다음 베네수엘라는 최소 7위는 해야죠. 그래서 6위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볼리비아랑 1점이고. 그래서 에콰도르는 힌카피에, 그다음에 차베즈 수비 쪽이 빠지고 미드필더 프레시아도, 공격 쪽에 민다, 캄파냐 뭐 인터마이애미에서 뛰는 메시랑 같이 뛰는 애죠. 그래서 다양하게 좀 빠지는 게 아쉽고. 근데 베네수엘라도 아람부르, 앙헬, 오소리오, 나바로 수비 쪽이 다양하게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상대로 지난번에 무승부 거뒀고 코파 미국 중립에서는 또 졌었거든요. 그걸 좀 만회할 만한 지금 맞대결이지 않나. 에콰도르도 뭐 여유가 그렇게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각자 목적의식이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승부가 최선의 목적이고 이기면 좋고요. 근데 에콰도르는 이런 경기에서 승점 드랍하면 콜롬비아나 또 볼리비아한테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홈에서라면 에콰도르가 한창 뭐 에네르 발렌시아가 있을 때만큼의 어떤 공격력은 아닙니다. 지금 스쿼드가.
공격 쪽에서는 그렇게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뭐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친구, 뭐 베시탁스에서 뛰고 있는 친구 하나밖에 없고 아이로요. 나머지는 좀 뭐 위니용이라던가 또 브라질, 뭐 베네치아 이런 데서 뛰는 애들이지.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또 미드필더는 이제 카이세도 정도 첼시에서 뛰고 있는 중심 잡아주는 애 있고. 그래서 아쉬운 건 사실이고 힌카피에까지 빠지고 에스투피난 정도 있는데 공격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베네수엘라는 지금 수비 밸런스 뭐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고 주전으로 있다 생각하면 그래도 이거는 에콰도르 승. 그다음에 저는 마예의 저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한 2대0 정도 저는 봐요. 근데 아쉬운 거는 에콰도르 공격진을 생각했을 땐 못 받아 먹을 것 같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2대0, 3대1, 2대1 이렇게 봅니다. 다 에콰도르 승 보는데 변수는 에콰도르의 앞선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은 아무리 수비가 다 빠져도 공격 자체가 오늘 미국 하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답하면 못 받아 먹어요. 자, 그 다음에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입니다. 우루과이는 뭐 우아르테 빠지는 거 말고는 없고요. 아르헨티나가 로메로 불투명에 몬티에 빠지고 수비 쪽 윙백, 센터백 윙백, 그다음에 로세소 빠지고 공격에 라우타로, 메시, 디발라까지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앙헤 커리아라던가 훌리안 알바레즈 이런 친구들한테 좀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난번 맞대결에서 홈에서 우루과이한테 졌죠 0대2로. 그래서 이거는 아르헨티나를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우루과이 햄무나 무투트랙. 다만 우루과이도 공격이 지금 남미 예선에서 답답하거든요. 아르헨티나 이 경기는 원정이고 지금 승점 죄송합니다. 조순이 이거 바뀌었어요. 아르헨티나가 조 1이고 25점이고 우루과이가 조 3위에 20점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 바뀌었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여유 있어요. 우루과이도 여유 있는 편인데 어쨌든 아르헨티나도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스쿼드에 또 처해진 순위에 이런 원정 경기 감안하면. 그래서 다만 아르헨티나 역배 보기는 어렵다. 우루과이가 지진 않는다. 근데 다만 우루과이가 지금 남미 예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은 한 경기 정도만 콜롬비아전에서 3골 나와서 그렇지 그 경기 말고는 득점력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루과이 햄무나 뭐 투트랙으로 접근하시던지 아니면 승무 사이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저득점을 안 보기가 어려운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미 예선까지 살펴봤고요. 이거는 해외에서는 RN 역배 보는 데는 없습니다. 2대1, 1대1, 0대0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A매치 이거는 그래도 건드릴만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북아일랜드하고 스위스는 계속 친선전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이제 월드컵 예선은 9월에 있어요. 얘네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연습을 좀 해야죠. 테스트랑. 그래서 북아일랜드가 이제 수비 쪽에 코너 브래들리랑 뭐 이오한 툴 이렇게 빠져요. 그다음에 공격 디온 차스도 빠지고. 그래서 결정자들 이제 코너 브래들리 빠지는 자리에 이제 다른 윙백 자원이 메꿔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쉬운 거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스위스는 자카가 소집이 안 됐고요. 은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카. 자카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카가 국가대표 은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안 했는데 지금 아무튼 정확하게 제 기억은 안 난다고 자카 여기 명단 없어요. 은퇴했는지 안 했는지 국가대표 프로 은퇴는 안 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 자카 지금 없고 미드필더 프로웨일러 불투명 사이먼 솜 그다음에 암도윈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스위스 스쿼드가 자카도 빠져 있으면 자카가 어쨌든 스위스 국가대표에서 중심 잡아주죠. 허리 라인도 중심도 잡아주고 전체 어떤 밸런스도 잡아주고 베테랑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키퍼 그 인테르에서 주전하고 있는 키퍼도 이렇게 얀존머도 빠지죠. 그래서 얀존머도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실 수비 쪽에서도 사실 뭐 아쉬운 건 사실이죠. 지금 아칸지도 없잖아요. 아칸지도 지금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아칸지도 지금 없고 그리고 우리가 좀 알만한 중심 잡아줄 만한 수비 자원이 딱히 없어요. 뭐 히카르도 로드리게스 지금 베티스로 간 뭐 그거밖에 없고 얀존머는 제가 알기로 은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얀존머는 제 기억에는 자카랑 같이 은퇴한 것 같은데 그때 유로 끝나고 그 다음에 자카리아 있고 근데 과연 이거는 자카리아는 있긴 한데 만약에 지금 제 예상대로 자카도 만약에 안 나오면 이거는
북아일랜드 저는 프렌 쪽으로 한번 봐볼 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엠볼로는 기대가 안 돼요. 저는 엠볼로는 한창 좋았을 때 그때 시절에서는 끝났다. 얘는 맛이 갔다. 괜히 리그왕에서 뛰는 게 아니다 싶을 만큼 기대가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자카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카가 지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 경기는 친선전이기도 하고 저는 북아일랜드도 완전 핫발이는 아닙니다. 북아일랜드 프렌의 저득점 양팀 어쨌든 수비보다 공격에 대한 기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팀들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건 해외에서는 갈려요. 0대0 무승부, 2대0 북아일랜드 역배승, 스위스 1대0 정배승 이렇게 갈리는 경기입니다. 준비한 경기도 코멘트 마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승하시고요. 뭐 농구끼리 같이 가셔도 되고 섞어서 가셔도 되고 여러분 편의에 따라 잘 조합 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